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에 여러분께 강의를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에 2강 보험이론의 두 번째 시간이죠.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교재는 지금 18쪽, 그리고 서브노트는 5쪽입니다. 자, 보험의 정의죠. 보험의 정의 중에서 이 앞에 여기는 무시하시고요. 여기는 무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네 가지 보험의 정의를 네 가지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자, 출제 패턴은 여러분 서버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 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네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네 가지 관점은 써라. 좋죠? 5점 배점에서 하나당 1.25점씩. 자, 두 번째 패턴은 서술형이죠. 그 구회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자, 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관점이 있는데 이 중에 3개만 주고 또 4개 다 줄 수 있죠. 배점이 낮게 하면 되니까 이거 각각의 관점에 대해서 서술해봐라. 세 번째 패턴은 여러분 교재에서 제 서브노트에 있듯이 이런 키워드에 가로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세 번째 패턴을 대비한 거로 갑니다. 자, 먼저 관점 네 가지 관점,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그다음에 법적인 관점, 수리적 관점이 있다. 각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럼 출제자는 이걸 갖다 놓고 딱 이 중에 4개 또는 3개, 1개 들고 와서 가로쳐서 5개 만들기. 이게 답니다. 보험 이론의 모든 출제 패턴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됐죠? 그리고 서술형이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 써라. 이렇게 다 쓰신다고? 아니에요. 항상 키워드 몇 개 딱 찍어놓고 걔 키워드를 딱 문단 만들어서 문장 만들어서 연결하면 끝입니다. 하나당 15점이 나왔다. 하나당 막 세진에 5줄 필요 없어요. 딱 짚고 키워드 짚고 2줄만 써도 충분히 100점을 받아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자, 보실게요. 근본 목적은 재무적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 돈 잃어버릴까 봐.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면 돈으로 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재무적 손실에 초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보험에 든다. 의, 즉 위험의 감소이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험 전가 및 위험 결합. 제가 이렇게 쳤지만 출제자에 따라서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 키워드만 초점 맞출게요. 을 이용한다. 보험회사한테 떠넘기고 각자 위험을, 동질적 위험을 결합시켜서 떠넘긴다. 위험단체가 구성이 되죠. 이 결합에는 위험단체를 내포하고 있다. 보험은 개별적 위험과 집단적 위험을 모두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죠? 개별적 위험, 동질적 위험의 개별적 위험을 집단으로 결합시킨 게 얘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보험의 속성은 위험을 결합해서 감소시킨다. 그렇죠? 따라서 위험 합리적 결합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수단 또는 제도는 보험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문장은 여러분이 만드시는 겁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스텝 4입니다. 편안하게 그냥 이거를 그래? 돈. 재무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위험을 전가 결합 이렇게. 그렇게 편하게 만들어야지 억지로 막 멋있는 문장 다 필요 없어요. 키워드만 딱 떠올리면 끝납니다. 같은 방식으로. 자, 사회적 관점이니까 사회 구성원 얘기가 안 들어올 수가 없죠. 구성해 놓은 다수이니 여럿이 엠빵 해보자. 그냥 뭐 객출해가지고 모아보자. 그걸로 누구 사고 나면 주자. 이렇게. 역시 손실의 분담, 엠빵이란 뜻이죠. 분담하는 기능한다. 즉 다수인으로부터 기금을 형성한다. 예기치 못한 손실이 사회에 발생하지만 이건 쭉 읽어보시고요. 큰 의미 없고. 그래서 키워드는 여기 이겁니다. 자, 이 문구에 대해서 써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유명한 문구죠. 보험에서는 이 문구를 모르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어느 순간 이거 쓰라고 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갑니다. 자, 만인은 1인을 위하여, 1인은 만인을 위하여. 이게 뭐라고? 사회적 관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 구성원들. 자, 그래서 우리 저 문구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혹시 들어보셨나요? one for all. 그렇죠? 1위는 만일을 위하여 all for one. 만인은 1인을 위하여.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one for all, all for one.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문구는 출제자가 쓰라고 딱 쌍따옴표 치고서 쌍따옴표 치고 이렇게 쌍따옴표까지 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쓸 줄 아셔야 됩니다. 굳이 영어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로 쓰면 틀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살펴보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소수인 어쩌고, 그 다음에 상부상조의 정신이죠.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돕는 운영 원리이다. 끝으로 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뭐 쭉 갖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키워드 쓰는데, 자, 그러면 사회적 관점을 쓸 때는 분담해서 기금 형성한다. 만일은 1위래, 1위는 만일이 딱 이 문구 쓰면 이쪽 배점의 해점은 다 받은 거예요.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회적 관점에서의 보험의 정의를 쓴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쓰잖아요. 직접 한번 써보세요. 5점 배점인데 한 페이지 한 바닥 다 써야 돼요. 한 바닥 안쪽에서 아껴서 딱딱딱 붙여 쓴다고요? 아니죠.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하게 쓰는 것보다 서술형은 그것만 명심하셔도 제 강의들 본전을 뽑으신 거예요. 됐고요. 자, 이번에 법적인 관점, 최종 개념. 법률행위라는 뜻이 법률행위 용어가 안 나왔을까요? 보험 계약인데 맺어진 보전을 목적으로 한 법적 계약이다. 그죠? 자, 볼게요. 자, 계약 당사자. 법적이니까 계약 당사자이죠. 보험자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있죠? 얘네와 얘가 보험계약의 당사자입니다. 둘 사이에 맺어진 재무적 손실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계약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보험과 다른 점을 명확히 구별하고 실질적 제도 운영의 원칙과 방법을 파악하는 데 있다. 법에 의한 제도 요체. 이건 뭐 특별한 의미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됐죠? 법적인 계약이다라는 당사자 써주고, 그 다음에 수리적 관점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죠. 수학적, 수리적으로 보면 확률과 통계, 우리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맨 마지막이 저거죠. 확률과 통계. 저는 솔직히 확률과 통계가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재밌습니다. 확률과 통계 그 기법을 바탕으로 거기다 대수의 라지, 대수의 법칙까지 예측하여 배분하는 수리적 제도이다. 보험제도의 실제 운영은 수리적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이해가 수리적 관점에서 필요하다. 얘가 키워드죠. 제 서브노트로 와보시면 키워드만 써봤죠? 색깔을 바꿔서 자, 경제적 관점에서 키워드는 역시 돈 잃어버릴까봐 저 불안감 때문에 가입. 그래서 위험에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방법은 떠넘기고 결합시킨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은 요 사회 구성원이라는 워딩을 꼭 써야 되겠고 다수인이 부담하더라. 엠빵하더라. 부담보다는 분담이 더 정확하겠네요. 그리고 이 방법으로는 기금 조성하자. N빵에서 뭐하고자. 자, 이 문구는 매우 중요한 문구니까 딴 건 몰라도 사회적 관점에서 이 문구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법적인 관점이니까 계약 당사자, 보험자 이 둘 써주는 게 중요하고 이들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한 법적 계약이다. 즉, 법률 행위이다. 그다음에 당사자를 구속하죠. 법률 행위이니까. 자, 수리적 관점에서는 확률과 통계 이론 바탕으로 손실을 예측하더라. 그래서 배분한다. 됐나요?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보험 이론의 두 번째 보험의 특성 볼게요. 여러분 교재는 19쪽부터 21쪽, 그 다음에 서브노트는 6쪽에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브노트로 큰 그림 보고 갈까요? 자, 보험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 이게 암기 팁이 있는데 보험의 특성 나오면 무조건 대실 전담력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첫머리 가기는 무조건 떠올라야 돼. 왜? 확률이 일단 제일 높습니다.
어떤 특성에 대해서 써봐라. 자, 그럼 여기 대, 실, 전, 담, 얘기. 대실, 전담, 얘기. 보험의 특성은 대실, 전담, 얘기로 해놓고 보험의 정의하고 달라요. 보험의 특성입니다. 그래놓고 자, 쓰는 거 하나, 서술형 하나, 가로넣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보험의 이론에서 하는 이런 방식이죠. 지금 교재에도 썼지만 아까 이렇게 쭉 넣어놓고 보험의 특성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까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험의 정의에서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법적인 관점, 수리적 관점 마찬가지죠. 쭉 써놓고 무슨 관점이 이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똑같습니다. 전형적인 출제 패턴입니다. 그렇게죠. 그러니까 괄호를 여기다 치거나 여기다 아무 데나 치거나 출제자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서술형까지 대비해야 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스피드보다 정독이 중요해요. 암기는 맨 나중에. 보험의 특성은 대실 전담 얘기. 오셨어? 자, 순서대로 갈까요? 대실 전담 얘기. 자, 대수의 법칙. 라지 넘버라고 하죠. 큰 수. 표본을 크게 하고 실험의 수를 많이 할수록 그 결과값은 어떤 특정한 예중값으로, 예적값으로 수렴하더라. 확률이 딱 수렴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확률을 보고 기대수익에 곱해서 보험금이 나오고 이만큼인데 몇 명이야? 100원인데 100명이야? 이런 식 거두면 되겠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수의 법칙, 그 다음에 여기 실제 손실 보상. 자, 보험 이론의 기본 원칙은 이득 금지의 원칙이고 이득 금지의 원칙 안에 실손 보상은 뭐냐면 같은 개념인데 여기 손 뭐야? 손해. 실제 손해. 아하! 모든 보험의 기본 원리는 기본 원리는 이득 금지 원칙. 보험 중에는 손해보험, 상해보험, 인보험, 질보험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즉 보험 이론의 이득 금지의 원칙이 손해보험에 와서 구체화된 게 실손보상 원칙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깊게 물어볼 시험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냥 여기서는 거의 동료 수준으로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보험의 정의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실제 손실을 보상한다. 이득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대실, 그 다음에 전. 위험을 전가하죠. 자, 빈도, 프리쿼시, 심도, 시비아리티. 자, 자주 발생하진 않고 어쩌다 한 번 발생하는데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보험 가입, 보험 전가의 기본 상황이죠. 그 다음에 위험 분담, 상호부조. 보험의 정의 중에 사회적 관점 기억하시나요? 그런 개념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그 손실은 예기치 못한 손실이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손실이 아니라는 건 고의로 만들었다는 손실이어서 고의. 면책사유죠. 고의는 모든 보험의 절대적인 면책사유입니다. 고의는. 그 다음에 손실을 집단화할 때 중요한 것. 빈도죠. 그 다음에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냐. 얘들을 비슷한 것끼리 모아야 됩니다. 서로 성질이 완전 다 다른 거 모아놔봤자 이거는 잡탕밥에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동질의 위험이라면 빈도와 심도가 똑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그래서 집단적인 손실이 있고 그래야 집단을 많이 평균값을 돌려봤더니 대략 확률이 6분의 1, 주사 6분의 1 나오던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주사위, 동전, 세모난 거 다 짬뽕시켜서 확률이 나오나요? 주사위끼리, 이 주사위, 저 주사위끼리 모아서 굴려봐야 딱 6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특정 숫자가 나올 확률. 이렇게. 됐죠? 자, 이번 보험의 특성, 여러분 교재를 보실게요. 지금 19쪽부터 보실까요? 자,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즉, 예기치 못한 손실에 집중해 보는 거죠. 예기치 못한 손실이란 계약자, 피보험자 입장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던 불이의 손실. 예상할 수 있었다면 고의겠죠. 자, 고의적인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 이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입장에서 고의적이지 않은 손실은 모두 보상된다. 됐죠? 여기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손실의 집단화란
개별 위험을 집단으로 전환시킨 것을 의미한다. 위험을 집단하기 전에 각자가 개별 위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손실을 집단하게 되면 개별 위험의 의미는 퇴색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실제로 좀 추상적으로 자꾸 용어가 바뀌네요. 그죠?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다 보고 평균 손실로 대체된다. 얘들은 가로놓게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손실을 집단할 때 중요한 것은 역시 빈도와 규모가 중요하다. 그래서 또는 발생 빈도, 평균 손실의 규모 면에서 동종의 손실이거나 비슷해져 한 것이어야 한다. 이질적인 손실을 집단화하게 되면 보험료 책정이나 보상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자, 위험 분담화는 또 쳐봅니다. 위험의 집단화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위에 거죠. 위험을 서로 나누어 부담하는 위험 분담이 된다. 위험 분산은 분담이죠. 개별적으로 부담하기 힘든 손실을 나누어 분담함으로써 손실로부터 회복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이 키워드죠. 상호부조 관계가 분담,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시장 거래를 통해 달성된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분담, 전가, 계약의 위험의 전가이다. 자, 계약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능력이 취약한 개인이나 조직이 재정적이죠. 재정적 이 능력이 큰 보험자에게 개인의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다. 특히 여기죠. 이런 데 박스 치는 거 제일 좋아요. 출제자들. 빈도는 적지만 규모가 커서 스스로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이 위험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키워드. 그 다음에 실제 손실은 손해보험에서 쓰는 용어라고 그랬어요. 보험의 정의에서는 여기 정확한 표현은 이 실제 손실보다 뒤에 손해보험 원리수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정확한 용어라고 봅니다. 어쨌든 거의 동의어로 보시면 되십니다. 자,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실은, 손실 보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원상 회복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그 금액, 딱 그것만 보상한다. 로 한정된다. 보험 보상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다.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은 중요한 보험의 원칙 중 하나로 발생 손실만큼만 보상을 받게 되며 보험 사기 행위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전 모든 단어들을 다 외우려고 하시면 어려워져요. 그러지 마시고 제 강의를 듣고 편안하게 본인이 그냥 쭉 편하게 읽어보세요. 이 보험이론은 쭉쭉 읽다가 보면 가로넣기는 저절로 나올 정도가 됩니다. 몇 회독만 하시면 금방 익숙해져요. 다만 특징 몇 개 써봐.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머리까지 제가 넣는 거예요. 그건 암기해줘.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되셨고, 자, 그다음 대수의 법칙. 라지 넘버죠. 큰 수, 빅 넘버, 라지 넘버. 대수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대수의 법칙은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통계적 정리이다. 즉, 표본의 수가 늘어날수록 실험의 수를 많이 할수록 결과값은 예측된 값으로 수렴한다. 대수의 법칙 또는 평균의 법칙이라 한다. 계약자가 많아질수록 다수죠. 보험자는 보다 정확하게 손실을 예측할 수 있다. 당연하죠. 10명이 모인 집단과 10만 명이 모인 집단의 확률은 10만 명이 훨씬 더 정확하고 딱 통계치 수렴을 하게 되겠죠. 10명이면 한 사람 또 들어오면 또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한 사람 들어보면. 그렇죠? 이렇게. 자, 됐고. 자, 이번에는 보험의 성립 조건 볼게요. 여러분 교재는 21쪽부터 24쪽까지 있고 여러분 서브노트는 7쪽입니다. 제가 지금 주제별로 이슈별로 딱딱 끊어서 매우 천천히 가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출제 안 됐고. 자, 보험의 성립 조건. 서브노트로 먼저 뭐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자, 맨 밑에 암기팁 먼저 보고 가실까요? 암기팁을 해놓고 보는 내내 한우 비계는 다 부질없다. 한우 비계는 다 부질없다. 저는 먹을만 하던데
소고기는 버릴 게 없는데 없어서 못 먹지 않습니까? 자, 한우 비계는 다 부질없다 볼까요? 그래서 한정적 손실의 한, 그 다음에 손실의 우연한 손실, 손실의 우연적 발생 한우, 그 다음에 비재난적 손실, 계산 가능한 손실, 그 다음에 부담 가능한 손실, 그 다음에 저기에서 동질적 위험이 다소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저 제목만큼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자가 보험의 성립 조건 몇 가지가 쭉 있죠. 지금 하나, 둘, 6가지 중에서 뭐 5가지만 써봐라. 쓰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한우 비계는 다 부질없다. 부질없는데 보험의 성립 조건이다. 자, 보시고. 자, 먼저 여기 그대로 혼자 보셔도 될 것 같고 저는 바로 교재로 갈게요. 자, 출제 패턴은 쭉 써놓고 얘가 폭력 성립 조건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방식, 또는 얘에 대해 써놓고 가로놓기 방식, 또는 보험의 원리 몇 가지, 5가지 써보는 방식. 서술형까지는 좀 벅찬 것 같아요. 자, 보실게요. 자, 동질적 위험이란 또 나오죠. 발생 빈도와 규모가 같거나 유사한 위험을 말한다. 같거나 유사한 위험끼리 결합되어야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되어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건 쭉 읽어보시고요. 자, 동질적 위험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손실 예측이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사례가 많아야 한다. 그다음에 또한 이런 동질적 위험은 각각 독립적이어야 한다. 서로 같은 위험이 서로 연관관계에 있으면 한 사고가 벌어지면 다 같이 도미노 현상 다 망하자는 거죠.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망해도 다른 사람 망하면 안 됩니다. 즉 서로의 손실이 각자 독립적이어야죠.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예를 들고 있죠. 보고 그 다음에 그러나 동질적 위험 특성을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개별 위험에 대한 동질성을 파악하다가 시간 다 보낸다. 어떻게? 서로 독립적이지만 모든 게 가만있어 봐. 너 진짜 아무 상관없어. 10만 명 다 따져봐야 돼. 그러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모되더라.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다가 이 대수마다 다 독립적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미친 거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안 된다. 지나친 비효율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위험 속성이 크게 다르지 않고 유사하다면 유사하기만 해도 된다. 그냥 동질적 위험으로 보고 바로 보험을 실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손실은 우연해야 된다. 우연한 손실이 아니면 고의다 라고 보는 거죠. 손실이 인위적이거나 의도적이면 안 된다. 고의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 누구도 잊지 못하도록 순수하게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 있죠. 계약자의 고의나 사기,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통제 불가능한 위험만이 보험에 가능하다. 사고 발생 이유가 고의성이 있는지 모호할 경우 누가 입증을 한다? 보험자가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고의성의 입증 책임은 누가 지나요? 보험자와 계약자, 보험자. 왜? 항상 입증 책임은 주장 입증 책임. 그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자, 그 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자, 고의입니다. 고의를 주장해서 누가 이득을 얻죠? 보험자가. 너 고의지. 고의가 입증이 되면 보험금 안 주잖아요. 면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는 그 팩트에 대해서 주장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자, 그 자가 법인이 아니라 입증 책임을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고의성을 입증해야 된다. 입증하지 못하면 위헌이다. 로 간주한다. 이게 다 중요한 워딩들이에요. 자, 됐고. 자, 또는 이번 한정적 손실, 제한적 손실이죠. 보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해 원인과 발생 시간, 장소, 피해 정도 등을 명확하게 판별하고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원인과 등등등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손실 예측이 어렵죠. 손실이 예측이나 측정이 안 되면 보험료는 뿐만 아니라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되겠죠? 예를 들고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재난적 손실. 재난적 손실이 아니어야 된다. 손실 규모가 지나치게 큰 재난적 위험은 보험자가 감당이 안 되고 바로 파산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이 성립이 안 되겠죠. 아무도 그 보험을, 그 위험을 인수하려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손실이 재난적일 만큼 막대하다면 보험자가 파산. 파산하면 보장 못 받죠. 없다. 보험자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감당할 만한 수준, 그게 비재난적 손실을 말한다. 됐고요. 여기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확률적으로 측정 가능한 손실이어야 된다. 자, 측정 가능하겠는데 확률적인 수리적 기법으로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 멋대로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란 얘기예요. 손실 발생 가능성이 확률이죠. 즉 확률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장차 발생한 손실의 빈도나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면 확률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 계산 확률 게임이잖아요. 모든 게 100%라는 게 없잖아요. 어렵다. 보험료 계산이 안 되면 보험료를 징수할 수가 없죠. 보험료가 안 걷히면 보험회사가 성립을 못하죠. 보험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다. 1인당 한 달에 10,000원씩 걷어야지. 매달 보험료 100만 원, 월급이 300만 원인데 보험료가 한 달에 200만 원. 보험이 성립이 안 되죠. 부담 가능해야 돼요. 자, 확률적으로 보험료 계산 다 했어요. 근데 너무 비싸다는 거지. 너무 비싸. 계약자가 가입할 수 없죠. 얘기하고 있고, 자, 그럼 가입이 가능하려면 그 빈도와 손실 규모로 인한 손실이 여기 이런 거 키워드죠. 종적,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횡적, 서로 계약자 간 분산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서로 N빵 했더니 각자 N빵 했더니 200만 원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2만 원 오케이. 월 보험료 2만 원 오케이 한다는 뜻입니다. 월 보험료 200만 원인데 사람이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한 1,000만 명이 모여서 그랬더니 갑자기 보험료가 2만 원이 된 겁니다. 오케이라는 거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만약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대규모 손실, 재난적 손실, 지진 같은 거죠. 태풍, 매미 이딴 것들. 자, 이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경감을 해서 국가가 보험료 지원하죠. 또는 재보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또 농작물 재보험과 가축 재보험이 이거 보험료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하는 보험이 정책보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순보험료 50% 지원하지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 자, 보험의 기능부터는 여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